않아서 지금 이제 얼른 보시면 이게 이제 연극장의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가 도시가 이렇게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극장에서 빌립보 도시의 옛날 연극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셔서 여기에 앉으세요. 올라오셔서 이게 누가 놓고 가신 거니까 주인이 찾아가게 거기에 다 놓고 자 이 정도에 이렇게 일일안에 앉으시면 여 앉으세요. 자, 저 빌립보에 오신 걸 환영하면서 간략하게 연극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극장의 건립 들리시긴 하세요? 예. 빌립보 연극장은 BC 4세기에 건립이 되었고 지금 앉으신 대리석은 다소스섬 아까 가셨던 네아폴리 까발라 앞에 있는 섬 있죠? 거기에서 나온 대리석을 잘라다가 만든 연극장이 되겠습니다. BC 4세기에 지어진 이 연극장은 소위 말하는 이 빌립보 시는 소리가 안 들려. 크리니데스 이 마을이 원래 이름이 크리니데스였어요. 크린이라고 하는 말은 분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샘을 판 게 아니라 스스로 솟아난 그런 지역을 크리니데스라 그랬어요. 크린이 분천 샘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여기에 그 오물들이 샘들이 솟아나서 크리니데스라고 불려왔던 마을인데 이 마을을 356년 BC에 필립 2세가 그 자기의 이름으로 개축한 도시고 356년도에 펠라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어요. 356년 그 해에. 그리고 필립 2세가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지역에 와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개축했는데 빌립보스라고 하는 이름은 필이라고 하는 말에 그리스 말의 앞에 접두어에 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친애하는, 좋아하는, 사랑하는 우정적인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필롤로기아, 필로소피아과, 문학, 철학, 철학과 앞에가 다 필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포스라고 하는 말은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포스라고 하는 말은 말을 소유한 자 그런 뜻이에요. 말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고대에 밥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안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명문가 집안에 붙여진 이름들의 이포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포크라테스. 이포, 크라타오, 부여잡고 있다. 말을 잡고 있는 자가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런 식으로 다 말하고 관련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그 집안이 괜찮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필립 2세가 개축한 도시가 필리피가 됩니다. 원래 이름은 크리니데스. 크리니데스라고 불린 것은 자연적인 샘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시 연극장으로 하나의 말씀드리면 상단부와 하단부가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던 대리석들이 저 위에가 지진에 의해서 무너져요. 상단부가. 그러니까 하단부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상단부, 하단부 다 무너져서 이렇게 덮여 있었던 거를 발굴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게 불가리아인들이 정보를 하면서 그 이후에 터크인들이 들어와서 또 정보를 해서 살면서 관공석, 소위 말하는 공사를 할 때 정복자들이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들이 연극장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건물들을 지을 때 석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연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뽑아다가 다른 건축자재로 써버린 거죠. 그리고 흩어져 있던 것들을 근대에 이르러서 다시 밑쪽에다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시면 상단부가 다 유실되어 있는 상태로 복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명이 되어 있는 것은 빌립보 연극장이 지금도 빌립보 축제 때, 얼마 전에도 여기서 음악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음악회, 연극, 발레 이런 공연장으로 현대에도 쓰여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연극장의 상단부와 하단부의 전체적인 수용 인원이 7,000명입니다. 그러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한 도시를 계획해서 지을 때에 3분의 1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극장을 크게 지어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7,000명의 3배를 곱하면 여기가 빌립보의 인구를 계산할 수 있어요. 빌립보 인구가 몇 명이었겠어요? 21,000.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빌립보시가 강성했을 때 인구를 2만 명으로 보아요. 그 다음 문제는 왜 연극장이 생활 속에서 중요했냐면, 그 연극장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돈을 일반 시민들이 항상 그거를 부담을 하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당신이 부자면 여보세요, 여기 좀 기증을 하세요. 그래서 에브엘기티스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후원자, 기증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부호들을 그리스에서는 덕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그거를 그리스말 읽으면 아레티스라고 읽어요. 아레티라고 하는 말이 덕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영어 번역에 가면 두 가지로 번역했어요. 하나는 버처라고 하는 번역, 하나는 엑셀런트 계통으로 번역을 해요. 빼어난 사람, 덕 있는 사람, 그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부자가 연극을 올릴 때 후원해서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이게 7,000명 들어갔잖아요. 7 곱하기 3은 21,000명이 사흘, 일주일 단위 이렇게 돌아가서 보도록 만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7,000명 부담이 되면 내가 절반을 낼게. 그럼 3,500불을 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1,500명을 낼게. 그럼 내가 뭐 한 2,000명 낼게. 그래서 나머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연극을 보게 해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이 생활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비극과 희극, 희극보다는 비극이 먼저 자리 잡았어요. 그리스의 고대 비극 작가는 몇 사람이에요? 4사람. 가장 3대 비극 작가로 얘기할 때는 같은 시대, 그 다음에 후대 메넨드로스, 비극의 아버지가 에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브리피디스, 그 다음에 메난드로스까지를 4대 비극 시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야기를 줄입시다. 소위 말하는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본다는 것. 본다는 것. 연극은 볼거리를 제공해요. 그러면 연극장에서는 보기 때문에 여기 저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 무대가 저기 있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동작을 크게 하고 분장을 하고 복장을 색깔로 입혀서 구분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오디오 개념이 들어와요. 그게 오케스트라예요. 여기 전체를 오케스트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의 연극장은 원형이 아니라 전부 다 암피세아트로 반원형. 그게 이제 그리스의 암피세아트로예요. 세아트로라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극장에서는 보는 것이에요. 그게 빌립보스에 이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참여. 그래서 소위 모든 삶 속에서 참여하는 것. 빌립보스에 한국말로 읽으면 참여라고 하는 개념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의 참여, 복음의 참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연극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빌립보서 4장 1절 개념인데 1장 1절, 2장 1절, 3장 1절, 4장 1절에 전부 다 읽으면 따라합시다.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내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읽으면 22번에서 23번이 나와요. 그리스말로 읽으면 정확하게 N이라고 하는 표현이 68번이 나와요. 68번 가운데 에나라고 하는 개념, 하나의,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빼면 정확하게 아내라고 하는 방향 전치사가 66번이 나와요. 그래서 혹자는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기쁨의 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빌립보서 읽으면 아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기억을 하시면서 연극에 관해서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버스 안에서 잠깐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빌립보에 오셨는데 지금부터 이동하면서 빌립보 따라합시다. 빌립보 감사. 야, 이게 진짜 우리가 빌립보에 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성지순례 와도 빌립보 빠뜨리고 가는 팀이 많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오지도 않고 왔는데 문 닫았고 그 밖에서 보다가 어영부영 가고 뭐 그런 팀이 많아요. 근데 지금 시간 안에 오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가면서 약간 우리 마음을 진동시키면서 가십시다. 진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기 모인 김에 목사님 카메라로 사진 한 방은 찍읍시다.